울트라콜 200은 PDO라 그래서 이 흡수가 좀 빨라요. 한 6개월 이내에 흡수돼 버리는 건데, 이 은 이제 폴리락틱 애시드 PLA 계열인데 흡수가 되게 오래 걸려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콜라겐이 계속 붙겠죠. 근데 이게 빨리 흡수되면 좀 콜라겐 붙다가 말 텐데 계속 있으니까 계속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볼륨 효과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약간 덩어리가 진다든지 아니 딱딱하게 결절같이 막 꽉 그런 게 생긴다든지 이럴 위험이 좀 더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노화와 볼페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 쪽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노화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꺼지는 거죠. 패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처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게 먼저냐? 저는 이제 꺼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젊을 때는 살이 많죠. 어릴 때는 더 많죠. 아기 때 한 10대, 초등학생 때 보면 통통한 얼굴이 많죠. 그때는 뭐 진짜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매끈하죠, 얼굴이.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조금 살이 빠져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골격이 잘 나타나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처져 보이는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지나다가 보통 20대 중반부터는 얼굴에 있는 지방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빠지는 거 때문에 이제 볼륨이 꺼지다 보니까 처지는데, 이 피부의 탄력도 당연히 젊을 때는 탄력이 좋은 상태였으니까 볼륨이 좀 없어도 덜 처지다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볼륨이 꺼지면 그만큼 처질 수밖에 없겠죠.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보통 이제 얼굴 지방이 다 빠지는데 나이가 들어도 안 빠지는 부위가 몇 군데가 있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팔자주름 바로 위쪽 지방, 그리고 마리오넷의 바로 위쪽, 거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여기 지방이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눈 밑 지방, 이건 물론 안화 지방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줄어들질 않죠. 늘어나면 늘어나지. 사실 여기를 제외한 이 앞 광대부터 옆 광대 밑에 이런 식의 지방들은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 때 제일 정말 딱 빠져 보이는 지방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이 볼페임이라고 그러죠. 이 옆볼. 여기가 이렇게 쑥 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광대가 조금 두드러져 보이는 일이 잘 생겨요. 볼페임 여기가 쑥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광대가 두드러져 보이는 이런 일이 잘 생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위쪽 관자 부위라고 그러죠. 관자놀이. 이 관자 부위도 쑥 꺼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꺼졌다가 광대뼈 나왔다가 다시 밑에가 꺼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일이 생기죠. 이 뭐 보통 이걸 땅콩형 얼굴 뭐 이런 표현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노화에 따른 그 꺼짐, 뭐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볼페임이 생겨서 이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다른 거를 하시더라도 볼페임을 조금 해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볼페임이 있는 경우에 제일 우리가 좀 쉽게 접하시는 거는 요즘에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 이 콜라겐 시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콜라겐을 주입하는 건가? 왜 실제 콜라겐을 주입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콜라겐 자체를. 콜라겐이라는 거는 원래 피부, 진피에 원래 있는 성분이에요. 콜라겐이 계속 생성을 해서 이제 진피를, 볼륨을 만들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데, 탄력을 유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직접 콜라겐을 만들어서 이걸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콜라겐이 오래 가질 않아요. 콜라겐은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콜라겐 시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콜라겐 생성 필러를 맞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이제 보는 뭐 주베룩 볼륨이나 울트라콜 200이나 예전부터 거슬러 가면 뭐 스컬트라, 엘란세 뭐 이런 등등, 이런 어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 그러죠. 콜라겐 생성 필러들, 이거를 요즘은 정말 많이들 이제 맞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정말 주베룩 볼륨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이거 맞으면 이제 볼륨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볼페임에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콜라겐 시술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얼굴에 볼륨을 채우는 대표적인 거는 필러랑 지방 이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필러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해서 HA 필러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가 뭐 레스틸렌, 주베룩,
뭐 뉴라미스도 있고 아주 그 수많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러라고 하면 그 약간 젤 타입의 투명한 그 필러 이제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 이식은 이제 내 몸에서 지방을 빼서 이제 그거를 주입하는 이런 그런 수술이죠. 그래서 필러나 지방 이식인데 요즘 들어서는 이 콜라겐 시술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냥 피부과나 뭐 일반 뿌띠를 하는 그런 클리닉, 뭐 미용 클리닉 이런 데서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시술 받는 것 자체가 아주 간편하니까 그리고 뭔가 내 콜라겐이 자라서 생성이 돼서 만들어져서 볼륨을 채운다 이런 개념이 되게 좋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자라서 볼륨을 만든다. 사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콜라겐 생성 필러는 어떠냐? 일단은 성분이 있어요. 뭐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서 가수분해가 되는 그런 생분해가 되는 그런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그 우리 리프팅 실 같은 데다가 사용을 하던 건데 이거의 특징은 그게 이제 들어가면 몸속에 들어가면 그 주변으로 이제 콜라겐들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 성분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가루처럼 아주 작은 구슬 형태의 알갱이 형태의 아주 입자가 가는 가루처럼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이거를 넣어주면 그 파우더 주변으로 콜라겐들이 막 붙어서 생기니까 그 부분이 내 콜라겐이 생겨서 볼륨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처음에 넣은 이 파우더는 흡수돼서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게 나온 게 옛날부터 나온 게 스컬트라예요. 15년, 20년 전에 이미 나왔었죠. 성분들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베르 볼륨도 사실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울트라콜 200이랑 것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참 이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볼륨이 정말 얼마나 생길까? 막 정말 이렇게 많이 생길 것이냐? 요즘은 좀 그런데 주베르 볼륨을 맞으신 분들 중에 덩어리가 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이런 식으로 볼륨이 그냥 부드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데는 막 생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별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단단한 딱딱한 이런 덩어리 같은 걸 생기는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좀 많이 넣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사실 좀 조금 넣으면 주변에 콜라겐이 이렇게 붙고 속에 게 흡수되고 이러면 되는데 주베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콜 200이랑은 조금 달라요. 울트라콜 200은 PDO라 그래서 이 흡수가 좀 빨라요. 한 6개월 이내에 흡수돼 버리는 건데 이 주베르 볼륨은 이제 폴리락틱 애시드 PLA 계열인데 흡수가 되게 오래 걸려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콜라겐이 계속 붙겠죠. 근데 이게 빨리 흡수되면 좀 콜라겐 붙다가 말 텐데 계속 있으니까 계속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볼륨 효과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약간 덩어리가 진다든지 아니 딱딱하게 결절같이 막 꽉 그런 게 생긴다든지 이럴 위험이 좀 더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차라리 울트라콜 200은 빨리 흡수되니까 콜라겐이 정도가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덩어리지거나 이럴 위험은 좀 적을 수 있죠. 대신 이제 볼륨 효과가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주베르 볼륨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덩어리 결절 이런 게 위험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콜라겐 시술이 한 번 해서 이렇게 막 볼륨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루가 들어가서 주변에 콜라겐이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조금 해서 조금 만들고 또 넣고 조금 만들고 넣고 조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볼륨을 늘리는 거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대신에 할 때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려고 그러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한 번 하고 천천히 그러려면 사실 이게 콜라겐이 생기고 안에 게 흡수되려면 한 6개월 울트라콜 200 같은 건 6개월은 걸리니까 그리고 이거는 주베르 볼륨은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울트라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아주 그냥 천천히 조금씩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살짝만 채우겠다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라 조금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을 탁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지방이식이나 필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필러를 그냥 넣으면 그냥 그 자체가 볼륨을 만드는 거죠. 1cc를 넣으면 1cc만큼 볼륨이 생기는 거고 2cc를 넣으면 2cc만큼 볼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정도 볼륨만큼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사실 또 이런 필러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필러 자체가 당연히 식약처의 허가를 다 받고 나온 제품들이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다 이게 사용되는 필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약간 이질감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그만큼 볼륨을 만들어주는 만큼 그게 많을수록 더 덩어리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덩어리가 졌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져진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 느낌이 좀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좀 필러를 좀 꺼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지방을 뽑아서 넣어주는 거니까 좋지 않냐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렵죠. 제일 받기가, 지방을 일단 뽑는 과정이 필요하고 분리해서 넣는 과정까지 필요한데, 뽑는 과정은 우리가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이 있잖아요. 지방 살이 많이 있으신 분들을 지방을 뽑는 이런 수술, 그거랑 사실은 거의 같아요. 대신에 양을 조금 뽑을 뿐이죠. 그렇게 많이 뽑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만큼, 늘 만큼만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자극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흡입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국소 마취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면 마취래요. 그러니까 정말 수술이에요. 지방 이식은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앞에 말씀드렸던 콜라겐 생성 필러나 일반 히알루론산 필러와는 달리 이건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면 마취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받기가 사실은 훨씬 좀 쉽진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이제 뽑아서 주입했을 때 잘 주입을 해서 모양이 좋더라도 여기서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빠져요. 처음에 고생해서 잘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또 처음보다 많이 빠지니까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방 이식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각의 어떤 장단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뭐 정말 성형 수술들 정말 좋고 너무 모양 좋게 하고 많지만, 하지만 이 수술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단점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니까 이제 이거를 하시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단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장점이 있는 것도 알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방법들도 다 장단점이 있고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 이식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 선호하냐? 그냥 제일 많이 했고 옛날부터 뭐 한 20년 됐나요? 처음에 자연스럽게 지방 이식을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잘 맞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볼륨을 좀 대량으로 주입하기에도 좋고, 본인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런 부담감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물질을 넣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그러고 다행히 효과가 좀 괜찮았어요. 했더니 뭐 되게 모양이 좋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방 이식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필러가 훨씬 받기는 편할 것 생각 들어요. 저조차도 필러는 그냥 제품 해서 바로 맞으면 되잖아요. 좀 따끔하더라도 그냥 맞으면 바로 볼륨이 생길 텐데, 지방 이식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지방 이식이 잘 되신 분들은 뭐 가끔 한 10년 전에 저한테 지방 이식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상담하시려고 그러면서 아직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방 이식이 되게 오래 가고 큰 특별한 문제 없이 오래 가는 것도 있네?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 이식 보면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뭐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지만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참 고려할 거가 많이 있긴 해요. 그래도 볼륨이 없는 이 볼페임이 나타났을 때 분명히 이게 뭐 내가 아무리 살을 찌워도 볼페임은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되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몸에 살이 찌더라도 얼굴은 잘 안 찌고 뭐 복부나 이런 데 찐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어떤 각 방법들의 그 장단점들을 좀 충분히 아시고, 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선택을 하시면 볼페임 부분도 좀 좋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노화와 볼페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